안녕하세요. 일라이 영입니다. 어느 나이가 되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 학생 시절에는 시험 때문에 공부를 했고, 사회에 나와서는 일을 배우느라 바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 어느 시점이 지나면 공부라는 말이 삶에서 조금 멀어지기도 합니다. 이미 배울 만큼 배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변을 가만히 보면 다른 장면도 발견됩니다. 늦은 나이에 악기를 배우기 시작한 사람이 있고 외국어 공부를 다시 시작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글쓰기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배움은 하루의 한 부분이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하나를 더 이해하게 되고 예전에는 낯설었던 내용이 점점 익숙해집니다. 그 경험 속에서 사람은 한 가지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아직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떠올리면 조선시대 학자 정약용 선생이 남긴 편지들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당진 유배지에서 제자들에게 보낸 글들을 모은 책,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그 편지 속에는 지식을 쌓는 방법보다 배움을 이어가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인생 후반의 공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공부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학교 시절을 떠올립니다. 시험을 준비하고 성적을 걱정하던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공부는 특정한 시기에 필요한 일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배움의 의미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느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쉰이 넘어서 기타를 배우기 시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 악기를 손에 잡았을 때 손가락이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코드를 잡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처음으로 한 곡의 멜로디를 끝까지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연주는 아니었지만 그 순간이 꽤 특별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기분을 다시 느낄 줄 몰랐어요. 무언가를 배우는 과정은 속도가 빠르지 않아도 사람에게 새로운 감각을 남기기도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한 단계 나아지는 경험이 삶의 작은 활력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정약용이 제자들에게 보낸 편지에도 이와 비슷한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공부를 짧은 시간 안에 끝내야 하는 과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차분히 이어가는 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조급한 마음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을 빨리 얻으려 하기보다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책을 읽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 그런 시간이 쌓이면서 배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부는 어떤 나이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의 삶 속에서 다른 모습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정약용의 삶을 떠올리면 한 장면이 먼저 떠오릅니다. 강진으로 향하던 길입니다. 정치적인 사건에 휘말리면서 그는 멀리 남쪽 지방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가족과 떨어져 낯선 곳으로 떠나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강진에 도착했을 때 그가 머물게 된 곳은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떠올리는 학자의 서재와는 거리가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책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곳도 아니었고, 학문을 함께 나눌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정약용의 하루는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제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편지들이 모여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책,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가 되었습니다. 편지 속에는 제자들을 향한 조언이 담겨 있습니다. 서둘러 많은 책을 읽으려 하기보다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짧은 문장 속에도 오랜 생각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차분한 마음으로 글을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그런 태도가 쌓일 때 배움도 자연스럽게 깊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유배지에서 보낸 시간은 그에게 쉽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그곳에서 수많은 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은 조선 후기 학문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약용의 학문이 그 시기에 더 깊어졌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관직에서의 바쁜 삶을 벗어나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의 편지에는 공부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그는 배움을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일로 보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이어갈 수 있는 습관에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하루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더라도 읽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또 책을 여러 번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처음 읽을 때는 그저 지나갔던 문장이 다시 읽을 때는 다른 의미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의 경험이 달라지고 생각도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책을 읽으며 자신의 삶을 함께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글 속에 담긴 의미를 자신의 경험과 연결해 보는 과정이 공부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에도 비슷한 모습이 보입니다. 새로운 공부를 시작한 사람들 가운데 기록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책을 읽으며 마음에 남는 문장을 적어두거나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그렇게 쌓인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만의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은 심리학에서도 의미 있는 경험으로 설명됩니다. 사람은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자신이 여전히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그 경험은 삶을 바라보는 태도를 조금씩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공부를 시작한 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가 다시 움직이는 느낌이 든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예전과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 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60대 이후의 시간을 인생의 마무리처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이후의 시간이 또 하나의 긴 삶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시기를 두 번째 인생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악기를 배우기도 하고 외국어 공부를 다시 시작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컴퓨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변화는 익숙해집니다. 새로운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사람은 자신의 가능성을 다시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늦은 시기에 시작한 공부가 오히려 더 즐겁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군가와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 자신의 속도에 맞춰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움은 그렇게 삶의 또 다른 시간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늦은 나이에 다시 책을 펼칩니다. 예전에는 읽을 시간이 없었던 책들입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속도는 빠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조용히 이어집니다. 책을 읽으며 지난 시간을 떠올리기도 하고 앞으로의 삶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독서의 시간은 삶의 한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남긴 편지들도 그런 시간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차분히 읽고 생각을 정리하며 글을 남겼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배움은 특정한 시기에만 필요한 일이 아니라 삶의 여러 순간 속에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공부라는 말을 떠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학교 시절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삶을 조금 더 길게 바라보면 배움의 시간은 그 시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정약용이 남긴 편지들은 그 이야기를 조용히 전합니다. 읽고 생각하고 삶을 돌아보는 시간. 그 시간이 이어질 때 배움은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자리 잡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책을 다시 펼쳐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